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3회 전기산업기사 CBT 보건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동기전동기라고 주어졌는데요. 동기전동기. 동기전동기 하면 여러분 뭐 떠올리실 수 있죠? 바로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죠. 동기속도가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기속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기속도 하면 일정한 속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기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한 특징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기동 토크가 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동 토크가 크다라는 건 스스로 이제 기동할 때 힘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동기전동기는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유도전동이나 제동건설을 이용해서 기동 시의 특성을 개선해야 되는데 기동 토크가 크다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기동 조작이 간단하다. 아까 전에 누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유도전동기가 도움이 필요하다. 기동 조작이 간단할 수가 없겠죠. 복잡하겠죠? 그 다음에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 동기전동기에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속도가 일정하다. 동기속도, 즉 일정한 속도다. 정답 4번 되겠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꼭 포인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2번 문제 살펴볼까요? 60Hz 전동기의 주파수가 60인 전동기가 극수가 P래요. 사극 P의 극수가 좀 안 보이겠네요. 주파수 F가 60, 극수 P가 사극인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전동기의 속도 N이 1620으로 운전하고 있다. 이 전동기의 슬립은 얼마가 되느냐? 자, 슬립을 물어보는 공식은 바로 N은 얼마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슬립 S 곱하기 P분의 120 F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을 봤을 때 슬립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슬립에 대한 식 그대로 가지고 이용해 볼까요? 슬립 S는 바로 동기속도에서 회전자 속도 빼고 동기속도로 나누시면 그게 바로 슬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1620과 동기속도만 구하면 되겠죠.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니까 얼마가 돼요? P분의 120F다. 그러면 극수는 사극, 주파수가 60이니까 4분의 120 곱하기 얼마? 60이 됩니다. 이거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사극이니까 1800 나오겠네요. 여러분 암기하셔도 돼요. 2극 3600, 4극 1800, 6극 1200, 8극 900 RPM이다.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사극이니까 1800 RPM. 그럼 여기다 숫자 대입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1800에서 1620을 빼고요. 다시 1800으로 나누게 되면 이때 값이 대략적으로 얼마 차이 나나요? 그렇죠. 180 정도 차이 나니까 10% 정도 되겠죠. 0.1이라는 값을 슬립으로 얻을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슬립 공식만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고 동기속도에 대한 식, 여러분 뽀란한 식이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몇 가지 식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락비를 물어봤네요. 동기기에서 주로 나오는, 잘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인데요. 단락비가 큰 기계를 우리가 무슨 기계라고 하죠? 다른 말로 철기계라고 부릅니다. 즉 계자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철기계라고 부르고요. 계자, 회전자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속기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특징들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락비가 큰 기계는 철기계라는 거죠. 철기계의 특징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기본적으로 회전자가 크기 때문에 자속이 크고 나머지가 되게 큰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거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철기계가 작은 거 4가지. 바로 임피던스가 작죠. 작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뭐가 작아요? 임피던스가, 즉 Z가 작기 때문에 I 곱하기 Z, 다시 말하면 전압 강화가 작습니다. 또 하나는 전압 강화가 작다는 건 변압기의 전압 변동, 동기기의 전압 변동률이 작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전압 변동률이 작다. 마지막으로 철기계의 반대는 동기계거든요. 동기계는 전선을 많이 감아서 얘네들 다 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전기자, 반작용도 커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반작용이 작다. 전기자, 반작용이죠. 반작용 작다. 이렇게 네 가지만 따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동기기의 특징 중 옳은 것은 첫 번째 뭐가 크다? 변동률이 크다. 잘못됐고요. 과부하 내량이 크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반작용이 크다. 작다라고 했었고요. 선전선의 충전 용량이 크다가 돼야겠죠. 얘 네 가지만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하 내량이 크다 또는 단락전류가 크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동기기의 특징이 되겠네요. 다음 이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단락비에 대한 문제네요. 단락비가 1.2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느냐? 퍼센트 값입니다. 단위 주의하시면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에 대해서 식을 살펴보게 되면 단위가 퍼센트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단락비 KS분의 역수가 되는데 이때 퍼센트가 붙었기 때문에 단위에 퍼센트가 붙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는 거예요.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단락비가 1.2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100이 들어갔으니까 분자에 계산해보면 이 값이 83%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겠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뭐예요? 단락비가 바로 뭐의 역수다? 그렇죠. 그 퍼센트 임피던스가 단락비의 역수가 된다. 다만 여기 단위가 퍼센트일 때는 퍼센트 또는 PU라고 주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1로 쓰시면 돼요. 역수만 취해 주시면 된다. 다음 이어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상 및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 자, 유도 전압 조정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중 옳은 것은 첫 번째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는 단락 건선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단상에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1차 전압, 2차는 동상이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죠? 얘는 누가 동상인 건 단상입니다. 삼상은 위상차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락건선은 단상과 삼상 모두 필요하다? 아니죠. 얘만 필요합니다. 단상에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기전력은 회전작에 의해서 유도된다? 아니죠. 교번작입니다. 이것도 그냥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정답 몇 번? 그렇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단락건선은 누구만 필요하다? 단상만 필요하고 삼상은 필요가 없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인데요. 전격 전압이 525V. 전기자 전류가 50A. 자, 여기서 전격 전압이니까 V가 되겠죠. 보이시나요? 여기도 위치가 V 이렇게 되겠대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IA죠. IA가 50A. 이때 속도가 N이 15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직류직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을 400, 그러니까 V1이라고 해보고요. V2라고 해볼까요? 전압이 바뀌었습니다. V2로 바꿔볼게요. 400V로 감소하고 전기자 전류는 동일하게 유지되면 회전수는 몇 rpm이 되는가? 단 전기자 건선과 회전 저항을 RA와 RF가 0.5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속도를 물어봤는데 전압이 바뀌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전압이 줄면 속도도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숫자들 좀 기억하시면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압이 얼마냐면 V1 전압이 바로 525V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V2의 전압은 400V로 전압이 바뀔 거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전압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걸 살펴보기 앞서서 기전력에 대한 식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K, 파이, N이니까 기전력은 누구랑 비례해요? 속도하고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전력이 변하면 속도도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에 비례해서. 그러면 전압이 아니라 우리가 뭘 구해봐야 돼요? 역기전력을 구해봐야겠죠. 그러면 525V에서 기전력을 살펴보게 되면 E는 당연히 V-IARA식을 이용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압이 몇 볼트죠?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525A에서 전류가 I가 얼마였냐면 50A였습니다. 아까 제 자료에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RA가 얼마인지 봤더니 0.5였어요. 그러면 5 곱하기 5니까 얼마가 돼? 2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 값이 500V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기전력의 크기가 되겠죠. 이 원이라고 해서 볼까요? 왜냐면 지금 V1과 V2로 나눠졌으니까. 그러면 전압이 또 바뀌었어요. V2가 됐으니까 E2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가 V1, V2라고 할 수 있겠죠. IA, RA. 그런데 여기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둘은 바뀌지 않았어요. RA도 바뀌지 않았고요. 당연한 얘기겠죠. IA도 바뀌지 않나요. 전기자율가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압이 얼마냐면 400V가 돼요. 거기서 얼마를 뺀 거죠? 50 곱하기 0.5를 곱하고 계산하면 이 값이 400에서 25를 빼니까 얼마일까요? 375가 되겠죠. 자, 전압이 이렇게 줄면 속도도 바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풀 거냐? 원래 속도가 지금 몇이었죠? 한 번만 볼까요? 속도가 1500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속도에서 N2의 속도는 N1의 속도에다가 곱하기 얼마? 알파를 곱해서 하면 바뀔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알파가 얼마예요? 뭐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전압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걸. 500에서 375로 바뀌었다는 걸. 그럼 어떻게 돼요? 늘겠어요? 줄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됐다라는 건 속도가 기전력이 바뀌었다라는 건 속도도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N1이 얼마예요? 15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알파가 얼마예요?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알파가 1보다 작으려면 얼마가 돼요? 500분의 375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계산해 봤더니 이 값이 얼마냐면 볼까요? 계산하면 1125가 나오겠네요. 계산하면 이 값이 자 잠시만요. 이 값을 계산하면 1125 RPM이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이걸 비례식으로 풀면 500대 1500, 375대 N2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식이 너무 복잡해지고 여러분 비례식 잘 못 푸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볍게 따라오세요. 속도가 바뀔 겁니다. 1500에서 줄어든다 늘어나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줄어든다? 500대 375의 비율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분모가 큰 값이 가면 되겠죠. 분자는 작은 값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25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꼭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의 극수, 발전기인가요? 발전기 극수 P가 6극이고요. 분당 회전하는 바퀴수가 1200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교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시의 극수를 8극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교류 발전기 회전 수는 얼마나 되냐? 단 발전기의 주파수가 60Hz를 만들어야 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발전기의 병렬 운전 요건이 뭐죠? 주, 위, 파, 크, 상 아니었나요? 그러면 주파수가 주파수가 두 발전기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6극에 1200이었어요. 그러니까 60이겠죠. 자, 그러면 8극짜리는 얼마의 속도로 회전해야 60Hz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숫자 대입해 보면 되겠죠. 동기발전기의 동기속도 NS는 바로 P분의 120F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파수도 알고 극수도 아니까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극수는 몇 극? 8극이고요.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죠? 60이 되니까 계산하면 얘는 900rpm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극, 4극, 6극, 8극은 암기해 두시는 게 좀 더 유리해요. 그래서 2극은 3600, 4극은 1800, 6극은 1200, 8극은 900이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저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변압기의 출력이 P가 10kVA, V1이 2000V, V2가 100V라고 했을 때 변압기의 1차로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 그러니까 1차니까 Z21이 6.1 플러스 J7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x2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r21이 됩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퍼센트 x는 어떻게 되죠? 식이? 다시 한번 퍼센트 x에 대한 식을 보니까 이 값은 당연히 전압 강화의 비율이니까 V분의 I 곱하기 X 곱하기 1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와 I와 V를 한번 살펴보면 V는 얼마예요? 1차 측 기준입니다. 왜냐면 1차 환산 등가에 비춰서 줬으니까요. 그러면 얘도 I1이 돼야겠죠? 얘는 X21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숫자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V는 알고 X도 아는데 I를 모르네요. 그러면 I는 다시 바로 V분의 P죠. V1분의 P가 됩니다. 다시 계산하면 V1이 얼마가 되는 거죠? V1은 2000V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는 얼마가 되죠? 10kV 암페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 동그라미 3개씩 있으니까 없애게 되고 계산하면 10을 2로 나눴으니까 5A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계속 보면 V는 2000V 그 다음에 I는 5A 곱하기 X는 지금 주어진 것처럼 7입니다. 7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 7, 35, 35. 근데 이거 계산하면 35를 2로 나누게 되니까 대략 이 계산하면 1.7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퍼센트.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동그라미 2개 없애고 35를 20으로 나눴으니까 대략 한 반절용이니까 2.75. 이어서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정류 방식 중 맥동률이 가장 작은 방식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맥동률입니다. 파형에서 얼마나 교류의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위에서부터 보면 단상 반파,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입니다. 조금 약간 뭐 이렇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얘는 보면 어때요? 반파만 있으니까 반절의 파형이 적용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 성분 안에는 얘가 직류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류랑 좀 결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좀 교류 성분이 많이 섞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맥동률이 크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보실수록 어떻게 돼요? 삼상 전파에 가까울수록 거의 이렇게 교류 성분은 많지 않고 거의 직류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맥동률이 가장 작은 방식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정답은 4번 삼상 전파 정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맥동률이 가장 큰 방식은 단상 반파 정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이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은 여러분들 이거 5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 기, 콘, 분, 쉐. 반발 기동형부터 시작해서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콘덴서 유도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그러면 이 순서대로 봤을 때 가장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순서는 바로 쉐이딩 코일형이 되겠죠. 자, 이왕 문제 풀어본 김에 문제가 딱 토시 하나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하면 몇 번이에요? 당연히 반발 기동형이 답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선 가장 작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쉐이딩 코일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단상 직권 정례 전동기는 그 전기자 권선의 권선수를 계자 권선에 비하여 특히 많게 하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전기자는 많이 감았다는 뜻이에요. 전기자의 권선은 누구에 비해서? 계자에 비해서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강전기자, 약계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전동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얘는 지금 원래 직류전동기였습니다. 얘는 직류전동기였는데 우리가 거기다 뭘 인가하겠다? 교류를 인가하는 거예요. 교류 전기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동기에 직류가 아니라 교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역률이 저하돼요. 이 전동기가 원래는 직류였으니까 이때는 역률이 좋았을 텐데 교류가 들어가니까 역률이 좀 나빠져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계자의 자속을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철심이 커지고 철선이 커지면서 역률들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자를 적게 감아서 역률 저하를 보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기자를 많이 감아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계자를 적게 감았다. 계자를 작게 해서 뭘 했다? 자속을
작게 하기 위해서다. 맞는 내용이겠죠. 두 번째로 전기자를 많이 감았다. 왜냐하면 그 역류를 저하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이때 발생하는 기전력 공식은 뭐예요? PZ-N 60A라는 공식 기억나시죠? 바로 속도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자속이 줄어든 만큼 뭘 해주기 위해서 전기자를 많이 감아서 Z, 권선수를 늘려서 바로 전기자의 속도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변압기는 해당되지 않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인데요.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에 부하 전류의 분담은 무엇에 관계가 되느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전류 I에 대한 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V분의 P가 있고요. 또 하나는 Z분의 V가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병렬 운전을 하는 경우에 전압은 같아야 되죠. V는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일정하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류는 전력이랑 비례하고 임피던스랑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에 뭐가 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굳이 다른 식 떠올릴 필요 없습니다. I는 V분의 P, I는 Z분의 V니까 Z하고 I는 반비례하고 P하고 I는 비례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이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PN 접합 구조로 되어 있고 제어가 불가능하대요. 교류에서 직류로 바꿔주는 반도체 정류 소자는 여기서 중요한 건 제어가 불가능하다. 바로 다이오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이오드는 교류를 넣어주면 직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게이트라는 단자가 없기 때문에 단자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어를 할 수는 없죠. 나머지는 다 제어가 가능한 소자들인데 정답은 다이오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다이오드는 제어는 불가능하지만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는 반도체 소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14번 문제. 무부하 포화 곡선을 얻을 수 없는 발전기는 중요한 건 무부하 상태에서 포화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부하가 없을 때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곡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권 발전기는요. 무부하 상태에서 전압을 만들 수 없죠. 왜 그러냐면 그림 한 번만 그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직권 발전기인데요. 부하가 없으면 이 상태에서는 전류가 개방 상태라서 전류가 0이 됩니다. 전류가 0이 된다는 건 여기서 자속이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속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속도 0이 돼버리니까 전압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무부하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무부하에서는 직권 발전기는 전압 확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전압 확립이 안 된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내용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인데요. 변류기를 개방할 때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 2차 측의 단락의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요. 단락하는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락의 반대말은 뭐예요? 개방이겠죠. 개방 시에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렇죠. 개방이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압이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전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고전압 시에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절연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이 절연 파괴를 방지하고자 절연 파괴로부터 절연을 보호하고자 우리가 단락을 시켰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2차 측을 단락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락의 이유는 개방하면 고전압 때문에 절연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죠. 다음은요. 온도 측정 장치 중 변압기의 권선 온도.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문제의 답이 다 있습니다. 권선 온도의 측정이 가장 적당한 것은 권선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뭘 쓰는 거예요? 다 이 권선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쓰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인데요. 직류 발전기에서 정류 시간에 비례하는 요소 중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여기서 단 B는 브러쉬의 두께, 델타는 정류자 편 사이의 두께, 그 다음에 VC는 정류자 주변 속도를 말한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류 시간 TC의 요소를 보면 이 정류 시간은 바로 여러분 시간이랑 무슨 관계예요? VC하고는 그렇죠. 정류하는 시간이랑 속도가 빨라요. 전동기가 속도가 빠르게 회전하면, 발전기가 빠르게 회전하면 정류하는 시간은 짧아지겠죠. 그래서 VC하고는 반비례입니다. 두 번째로 정류하는 시간은 바로 브러쉬를 통과해서 나가는 전류예요. 그래서 브러쉬와의 접촉면이기 때문에 브러쉬의 면적에서 두께에서 정류자 편 사이는 절연이 돼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간격만큼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VC분의 B 빼기 델타가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비례하는 요소니까 TC하고는 누구랑 비례해요? 바로 이 크기에 의해 비례되겠죠. 그래서 B에서 델타를 뺀 만큼 이렇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특징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마력의 4극 60Hz의 농형 삼상 요동기에 전전압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3분의 1일 때 탭 전압이 루트 3분의 1인 기동 보상기로 기동하면 그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몇 배가 되겠느냐? 말이 좀 복잡하니까 전압을 그대로 왔습니다. 전전압을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전압 그대로 걸었을 때 원래 전압이라는 이야기죠. 이때 기동 시의 토크를 봤더니 이 토크의 크기가 원래 전부하 토크랑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나면 3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즉 원래 토크에서 전격 토크에서 기동 시의 토크는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전압을 얼마 했다? 루트 3분의 1배로 기동 보상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낮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압을 루트 3분의 1배의 전압을 걸어줬다는 이야기는 자, 전압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토크 T는 바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런데 전압이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루트 3분의 1을 집어넣어 볼까요? 루트 3분의 1에다가 제곱을 취해주면 3분의 1이 되겠죠. 토크가 전압이 줄면서 줄어들었어요. 얼마만큼? 3분의 1로 줄었는데 그 기동시의 토크가 다시 얘만큼 줄어들게 되면 여기다 다시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결국 기동시에 루트 3분의 1배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압에다가 이제 지금 뭐죠? 기동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동 토크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원래 토크다 곱하기 3분의 1에다가 전압이 줄면서 얼마를 곱해요? 또 3분의 1을 곱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9분의 1의 토크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즉 9분의 1배가 줄어든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기동시의 토크는 3분의 1로 줄어든 그 특징을 나타낸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징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직류분권 발전기의 전기자 저항 RA가 0.05, 단자전압 V가 200V라고 했을 때 전동기의 회전하는 속도, 회전수 N을 1500rpm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이때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하고 이 전류의 크기를 100A라고 하면 이 전동기로, 자, 이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것을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하여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같게 하면 속도는 얼마로 바뀌겠느냐 이거죠. 전동기로 했을 때는 속도가 얼마나 바뀌겠어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공식입니다. E는 K 파이 N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속도는 기전력과 비례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했든 전동기가 했든 기전력이 얼마나 바뀐 줄 알면 속도가 그에 비례해서 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건에서 보면 발전기였을 때 단자전압 V를 만들기 위한 V가 20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좀 써볼까요? 지금 V가 200V가 되려면 발전기에서 기전력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E는 당연히 V 플러스
IA, RA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RA하고 IA를 한번 살펴보면 I는 100이고 RA는 0.05입니다. 그러면 V는 200이고요. 그 다음에 I는 100이고요. RA는 0.05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5가 될 테니까 산압이 205V가 되겠죠. 바로 이 205V가 됐을 때 전동기 발전기의 속도가 15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동기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전동기가 되면 당연히 전동기의 기전력 E는 V 마이너스 IARA의 식을 가지고 식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전력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다 같다고 했으니까 전압은 200V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00 곱하기 100 곱하기 RA가 얼마냐면 0.05라고 하니까 5를 하니까 5를 빼주셔야겠죠? 그럼 당연히 몇이 되겠어요? 195V가 됩니다. 그러면 전압이 205에서 195로 줄었을 때 이 속도도 얼마나 줄어들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N'은 얼마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항상 말씀드렸는데 속도가 줄겠어요? 늘겠어요? 기전력이 줄면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1500에다가 어떤 속도, 원래 속도에다가 곱하기 알파를 곱하고 그게 변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알파만 찾았는데 이 알파가 지금 줄어들어야 되니까 1보다 작게 되니까 뭐가 돼요? 205분의 19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의 속도는 결론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1500입니다. 1500에다가 곱하기 알파, 다시 말하면 205V 분의 195V가 돼서 속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지 않아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속도가 줄어들 거니까 1번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나머지는 다 1500보다 크니까 속도, 기전력이 줄면 속도도 줄어야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당연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이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인데요. 직류분권 전동기에서 계좌 저항기의 저항을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전동기 속도 N은요. 바로 K 곱하기 V-IA-RA를 파이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즉 이게 전동기의 속도 공식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자속을 바꿔주거나 V를 바꿔주거나 여기는 저항을 바꿔주거나 이러면 속도가 바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압 제어, 계좌 제어, 저항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 계좌 저항의 저항을 증가했대요. 자, 밑에다 다시. 그러면 계좌 저항이 지금 어떻게 됐다? 증가하면, 저항이 커지면 당연히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니까 R과 반비례인 전류, 계좌 전류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계좌의 전류가 줄면 계좌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의 크기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속이 줄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속도랑은 반비례형이니까 다시 속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증가하게 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일부 문제는 조금 계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정형화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은 그냥 키워드에 대한 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신다면 이번 산업기사 문제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